아이들이 먹는 분유는 모유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유일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만큼 영양 성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분유 속의 영양 성분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점이 되는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기분석표준센터 이준희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원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유, 이 분유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내용이 궁금한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영양성분 분석용 조제분유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하였습니다. 분유에는 많은 영양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분유 속에 있는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을 비롯한 지방산 등 다양한 성분들을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측정한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분유의 인증 표준 물질, 이게 뭐 표준 성분도 아니고 표준 물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인증 표준 물질이란 말이 사전적으로는 공인된 인증서가 첨부되고 각 지정된 양에 대하여 인증값과 측정값의 불확실한 정도가 명백히 규정된 표준 물질을 뜻합니다. 즉, 화학 성분 분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제분유 인증 표준 물질은 실제로 그냥 일반 분유입니다. 시중에서 보시는 분유를 그냥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단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같은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정확한 함량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로써 분유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사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우리가 흔히 문제를 풀 때 답을 맞춰봐야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 답안지를 개발하셨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인증 표준 물질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분유를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자신들의 여러 가지 기술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제품에 제대로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분유 속에 비타민 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하려고 한다면 실험자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저희가 개발한 인증 표준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인증 표준 물질에서 비타민 A의 값이 10이 나와야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 15가 나왔다면 그 실험자가 만든 실험법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같은 분석법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분유에도 적용이 되었을 테니 이렇게 되면 분유에 실제보다 비타민 A가 많다고 알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요. 실험자들이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답안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류를 수정하면서 실험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정확한 측정 방법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신뢰도가 담보된 측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연구 전에도 사실 분유의 영양 성분 같은 걸 측정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네. 시중에도 많은 종류의 조제 분유가 나와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전에도 두세 가지 영양 성분에 대한 측정값을 제시하는 분유 인증 표준 물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의 수가 좀 적어서 실제로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체 공인되지 않은 기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한 분석이 정확한지 대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동안 맞아왔으니 맞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놓은 인증 표준 물질은 분석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 기준을 사용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분석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분유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네, 실제 실험실에서 뭐 분석자나 분석기기가 교체되는 경우에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인증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점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험실 분석 결과에 신뢰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영양 표시 등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증 표준 물질의 개발이 중요해 보이는데 인증 표준 물질이 조제 분유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에도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조제 분유 이후에도 뭐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류나 시금치, 배추 같은 채소류, 어류, 육류 등으로 이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식품의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 그 활용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을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 같은 곳에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준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식품의 그런 함량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이 된다면 우리 전체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네. 또 이제 유니세프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6개월까지의 완전 모유 비율, 다른 나라들은 한 18%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35%인데 우리나라는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분유를 많이 먹이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분유에 대한 성분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